아, 들이대. 예, 누군가 연상이 됩니다. 누군가 연상이 되는데, 자, 장가 기자, 누가 이런 말 했다는 겁니까? 이 키워드가 들이대인 이유가요. 이 인물이 정치면에 등장했기 때문인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제 자리를 달래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아무 타이틀도 없지만은 그만큼 감사한 표시는 해야지. 이게 분명 메인 컷이겠지? 늦게나마 저희 그 보수파 연예인 국민의힘 당사까지 초대해 주신 황우여 비대위원장님, 성일종 사무총장님, 그다음에 김민전 수석 대변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로 섭섭한 마음을 다 풀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국 씨가 국민의힘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는 내용인데, 자, 김병민 최고위원. 예. 자, 김 씨가 인기가 많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7월 25일이죠, 전당대회. 예. 여기 나와야 된다, 이렇게 좀 힘을 실어주는 듯한 발언을 했네요. 같이 식사를 하고 오랜 시간 얘기를 나누고 난 다음에 인간적인 매력이 좀 빠진 것 같다는 인간적인 매력이 빠졌다. 생각이 드는데요. 처음에 이제 다소 아쉬움을 피력하지 않았습니까? 섭섭해 이랬죠. 선거 끝나고 나서 아무도 찾지 않는다. 그 이상으로 당이 김문국 씨를 비롯한 분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했고, 또 한동훈 위원장은 개인적으로 만나서 식사를 하고 나서 보니 한동훈 위원장이 싸울 줄 아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메시지, 또 왜 한동훈 위원장이 나와서 이 당의 역할을 해야 되는지 등을 김문국 씨가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아마 한동훈 위원장이 전당대회에 나오면 같이 함께 손잡고 뛰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 일단 당이 지금 워낙 활기를 잃어버린 상태거든요. 한동훈 위원장, 또 여러 사람들이, 김문국 씨까지도 지금 활력이 없는 국민의힘에 뭔가 새로운 좀 그런 가능성들을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한 목소리를 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김문국 씨와 한 전 위원장이 지난주에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문국 씨가 여기서 한 전 위원장이 했던 말을 내놨다고 하는데, 조금 전에 얘기한 말씀과 좀 비슷하다고 하는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기억에 남는 말, 이런 거는 뭐가 있을까요? 저는 몸이 왜소하고 네. 가볍게 우습게 볼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예. 저는 할 말은 하는 사람이고, 네. 그다음에 싸움도 할 줄 아는 사람이다. 자신 있는 모양이에요. 네, 김상일 부대변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야, 나는 싸울 줄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자, 김문국 씨가 어디 나가서 이런 얘기를 할 줄 알고 아마 염두에 두고 했던 말 같기도 하고, 아니면 뭐 본인의 마음을 진짜 얘기한 걸 수도 있는데, 자,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를 염두한 발언일까요? 글쎄요, 그렇게 지금 점점 보여지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죠. 그렇지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할 말을 할 줄 알고 싸울 줄 아는 분이 총선 그 중요한 시기에 왜 대통령한테 할 말을 못 하셨습니까? 할 말을 하셨으면 총선에서 조금 더 좋은 결과가 나왔을 텐데. 할 말 했기 때문에 좀 갈등이 불거졌던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할 말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중도층의 의구심이 굉장히 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할 말을 제대로 했다면 대통령과의 갈등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민주당과의 대결 구도도 그 못지않게 상당히 커졌을 겁니다. 그러면 그 대결 구도 속에서 지지층은 전략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비난을 하면서도 왜 대통령을 이렇게 공격하지? 이렇게 비난을 하면서도 총선 승리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에 전략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저는 많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당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당시 비대위원장은 그때는 할 말을 할 용기가 부족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인제라도 할 말이 진짜 할 말을 할 용기가 생기셨다면 나오셔서 정말 여당의 그리고 이 정권의 변화를 끌어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병민 최고 말씀도 한번 들어볼 텐데 더해서 이 질문까지 같이 드릴게요. 자, 차기 당권 주자에 뚜렷한 친윤계 의원이 없다. 여기 많은 분들이 좀 주목하고 있는데, 자, 들린 얘기에 따르면요, 한전 위원장의 존재감이 큰 만큼 친윤계에서는 일단은 한전 위원장 용인하고 밀어주고 그 다음에 순리를 좀 도모하자, 이런 쪽으로 뭐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네. 일단 한동훈 위원장이 할 말 하지 못했으면 지금 나오고 있는 윤한 갈등, 그리고 친윤계에서 한동훈 위원장을 견제하는 듯한 여러 뉴스들이 나올 하등의 이유가 없었겠죠.
선거에는 집권당이기 때문에 당과 정부가 엇박자를 내면서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이게 되면 공멸하는 길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본다면 본인이 비대위원장을 던지는 그런 의지를 여러 차례 피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 실질적으로 의대 증원 문제 등 여러 중요한 현안에서 정부가 각을 세웠던 모습들이 있는 만큼 아마 할 말은 당에 있는 어느 누구보다 더 세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예. 그리고 전당대회에서 특정인을 중심에 두고 계속 언급이 되다 보니 한동훈 위원장 나와서는 안 된다. 한동훈 위원장 뭔가 모든 총선 참패 책임이 한 위원장에게 있다는 듯한 네. 홍준표 대구시장의 메시지 등이 쏟아지면서 오히려 한동훈 위원장을 키워줬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예. 근데 최근에 이 친윤계 의원들이나 홍준표 시장 등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언급이 아예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한 일주일 동안 뉴스에 안 잡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 한동훈 위원장을 키워왔던 게 오히려 역설적으로 친윤계 의원들과 홍준표 시장이 아니냐 이런 목소리를 보게 된다면 당분간은 이렇게 집중적인 공격보다는 어떻게 이 위기에 빠진 집권당을 함께 뭉쳐서 가야 되는지 아마 이런 쪽으로 좀 방향을 선회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앞으로 만약에 등판하게 된다면 그러면 김병민 최고 예. 친윤계와의 관계성, 관계 설정 어떻게 하게 될까요? 당 입장에서는 분열하는 정치로 가게 되면 모두가 공멸한다는 인식들을 다 가지고 있을 거고요. 예.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했던 난 싸울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건 대통령과 싸우겠다는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와 싸우겠다는 것이잖아요. 아, 그렇게 해석하십니까? 그럼요. 지금 1극 체제로서 강력한 당권을 거머쥐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대상으로 국민의힘은 무엇하는가? 이게 보수층의 가장 큰 불만인데 이재명 대표와 맞서 싸울 줄 아는 국민의힘, 제대로 된 정당을 만들겠다는 게 아마 첫 번째 일성일 거라 생각하고 그런 대결 구도 속에서 이게 우리 내부의 내적 분란들이 이어지게 된다면 그것은 아마 지지자들도 용납이 안 되겠죠. 일단은 함께 이재명 대표의 거대 야당과 맞설 수 있는 이런 단합과 단결을 요구할 그리고 목소리를 높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임상일 대변인. 저는요. 기본적으로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관심이 언론에서 있죠. 근데 그 이유는 보수층의 관심이 크기 때문이지 중도층이나 민주당층의 관심이 크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 중도층까지는 어디에 관심이 많냐면 대통령의 변화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전대를 안 나오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지만 혹여 나오셨는데 대통령의 변화를 끌어내는 모습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저는 정치적으로 성장할 수 저는 없다고 봐요. 예. 그리고 대통령의 변화를 이끌지 못하는 상황에서 민주당과 싸우겠다? 지금 뭐 못 싸워가지고 민주당, 국민들이 지지를 안 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양쪽 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먼저 심판하고 먼저 변화시켜야만 한다는 쪽이 국민의힘과 현 정권인 겁니다. 왜? 우리의 삶, 이 국정의 운영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 심판의 지금 대상인데 만약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와가지고 이재명 대표하고 싸워야지 그러면은 윤석열 아바타임을 다시 자인하고 본인의 존재감은 사라지는 것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알찬 분석이었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